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용산과 청와대의 시그널, 이 두 분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용심청심 서정욱 변호사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상당히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공천 진행 속도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빠르고 잡음은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데요. 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당의 의원 평가 결과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민주당 소속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상당히 의정 활동은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출석률이라든지 그리고 본인 재판 때문에 의정 활동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김명주 이분이 아마 하위로 들어간 게 아닌가 예. 이래 보이기 때문에 그 탈당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마다 뭘 했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수박 개수에 따라 예. 수박이 한 3, 4개 엄청난 사람은 하위 10%, 수박 한 2개 정도 되면 하위 20%, 수박 한 개는 하위 30%. 아, 수박 이런 식으로. 강도에 따라서요. 그렇죠. 예. 수박의 강도에 따라서 거의 뭐 조작이 가깝게 의원들 평가하니까 거기에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다 탈당 앞으로 줄 탈당이 이어질 거다. 이래 예. 봅니다. 사실 지금 뭐 조작 얘기하셨는데 예. 뭐 조작이라는 게 뭐 드러난 건 아니니까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공교롭게 거기에 네. 친명은 아닌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좀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도 했고 이런 네. 분들 그런 네. 분들이 다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좀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식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서로 치고받고 밥그릇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7남매 8남매 되니까 예. 서로가 먹을 거 없으니까 서로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막 서로 다투잖아요. 네. 하지만 뭐 요즘같이 핵가족 시대 우리 국민의힘 의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앵커님도 이제 기자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이 현역이 있는 지역에서 어떤 좀 시끄러워진다. 바로 취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원외와 원외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관심을 안 둬요. 왜 현역부터 우선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조금 갈등에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김영주 이제 부의장님 말씀을 드리면 네.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 부의장의 보좌관도 해봤지만 이 부의장직을 처음에 수락을 했을 때는 명예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전서열 9위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수락을 했을 때부터 사실 이제 불출마를 이제 암묵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면 또 아까처럼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게 지금 3선 이상이 37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인재 영입이 지금까지 2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비워져야지 어디가 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역이라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빠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구조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다. 현역 의원이 일단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잡음이 좀 주목을 받는 것은 좀 매끄럽게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 비교 때문인데요. 국민의힘도 사실 중진 의원들 사실 공천이 조금 애매한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재배치 요청도 하고 험지 차출 요청해서 수용한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조금 매끄럽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이 많을수록 예. 더 이제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일 민주당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명의 친명을 심으리라. 이게 사과나무 전략이라고 어제 최병천 아유, 예. 부원장이 돌직구에서 이야기했어요. 네. 사과나무 전략이다. 네. 그러니까 내일 이게 민주당이 망하더라도 오늘 한 명의 친명 한 명 심는다 특보든 뭐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천이 되고 바로 이제 밀실이 되고 지금 대표적인 게 정성호 아닙니까? 이분이 친명 자장 이런 직책은 제가 민주당 당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죠. 근데 본인이 현건택 징계부터 해서 818호의 밤에 왜 회의에 참석합니까? 본인 안 했다잖아요. 네. 근데 왜 언론 오보 대응을 안 해요? 안 했으면 언론에 오보 대응해서 언론 중재위에 하든지 뭐 고소를 하든지 한동훈 위원장은 24시간 내에 오보 대응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문제예요. 예, 지금 보면 네. 여론조사도
그 정체불명 네. 괴 여론조사라는 네. 것도 네. 있고 지금 뭐 아무도 안 돌렸다고 하지만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네.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때 뭐 용역을 받았던 업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너무 정황상 이상한데 이게 제대로 해명이 안 되거든요. 그 당 뭐 의원들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먼저 이 정체불명이라는 말부터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도부의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 당이 공이 그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수도권은 하루하루가 분위기가 다르고 이슈에 따라 상황이 바뀌고 1000표, 2000표로 갈리기 때문에 이 적합도 조사, 경쟁력 조사 그리고 인재 영입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그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쟁력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 당에서도 많이 돌리고 그다음에 후보들도 많이 돌려요. 후보들도 두 가지 이유로 돌려요. 첫 번째 여론조사는 이 문제 그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차이잖아요. 돌려서 자기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섞이는데 당에서 저는 아쉬운 점이 왜 이것을 명쾌하게 아니 우리가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 다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자꾸 어느 단위인지 모르겠다. 서로 이렇게 우리 탁구로 치면 핑퐁 하듯이 해버리니까 그렇죠. 기자들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괜히 안 좋은 것처럼 부정적인 것처럼 이게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저는 원래 기존의 방식대로 저는 해오고 있다고 봐요. 다만 아쉬운 점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결정에 대해서 조금 미루는 것 그리고 어떤 해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책임 있는 자가 밝혀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분산되다 보니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지고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 네. 이거 지적하고 싶네요. 서로 내가 안 했다 이러는 와중에 네. 조사는 계속 돌아가고 현역 의원은 배제가 되어 있는 조사다 보니 좀 오해를 살만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죠. 예. 이 대표 도저히 문학진한테 전화해서 형님이 꼴찌다. 이 여론조사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밝혀야죠.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형님이 꼴찌고 안태준 특보가 31%로 1위다. 20%포인트 차이였다. 그렇죠. 예. 이 대표 그거 어디서 본 겁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이 방송 보면 답하세요. 뭐 어디서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안규백 전략공관에서는 한 적이 없다. 당에서 한 적이 없으면 네. 그럼 이게 밀실에서 비선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됩니다. 사실 당에서도 안 했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 조사를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정하지 못한 질문이랄까? 예를 들면 후보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는 뭐 민주당의 영입인재입니다라는 소개가 들어가는 그런 식의 조사거든요. 왜곡될 수밖에 없는 조사가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다면 사실 당에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안 했고 그냥 그건 잘 모르겠고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말했잖아요. 당에서 했다고. 그럼 당에서 했으면 당에서 한 거지. 그게 무슨 뭐 어디에서 하든 어떤 데서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에서 했냐 아니면 당에서 하지 않는 거냐. 이재명 대표가 말했잖아요. 문학진 전 의원은 당에서 한 조사였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친한 사람이니까 더 실망이 큰 것도 배신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저는 꼭 문학진 전 의원 이분만을 제가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논란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처한 논란과 상관이 없이 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후배들한테 좀 물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좀 내줬으면 하는 분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3선 4선들이 지금 37, 40명이 다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물론 정치가 꼭 오래 했다고 해서 물러나란 법은 없지만 도대체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으면 신인들은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저는 두 번째 문학진 전 의원에게 조금 저는 그 좀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자꾸 그 안태준 그럼 저는 알고는 자기 보좌관 출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그러면 보좌관 출신들은 나중에 경선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안 됩니까? 저 알고 그건 아니죠. 예, 예. 유력 정치인들 지도자들도 과거 더 유력한 지도자들의 보좌관 출신이 좀 많잖아요. 네. 저는 그것은 직업적인 비하가 아닌가? 저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네. 해명을 어떻게 하냐 좀 명쾌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어제 채널A 단독 취재인데요.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전현희 전 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이 3명을 전략 공천할 거다. 추전이 3인방으로 불리고 있어요. 인지도가 좀 높기는 한데 이분들을 뭐 수도권에 배치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이분들을 넣어서 이제 또 이제 경쟁력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동작을 지역구 현역 의원이 이수진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3명 집어넣겠다라는 부분. 3명인데 인지도가 높다 했는데요. 예. 그 유명하다는 게 영어로 2개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famous. 근데 유명한 좋은 의미예요. 예. 근데 악명이 높은 notorious. 이 악명. 3명은요. 네. 나쁜 쪽으로 이게 악명이 높은 거죠. 좋은 긍정적 이미지가 없어요. 추미애 전 장관은 보수의 음원입니다. 그만큼 이게 그 자기 진영의 자의 꼴 예.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이현주에는 연어라고 제가 했잖아요. 연어가 차라리 고향 찾아오면 이거는 칭찬할 일이지. 이현주는 이게 돌고 돌아서 고향 오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다음에 전현희 네. 저하고 동기지만 이분도 이게 그 감사원에 감사 보면 뭐 부실 근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게 문제가 많아요. 연수원 동기세요?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나쁜 쪽으로만 유명한 악명 높은 이런 분들 3명 해가지고 과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또 이 3분들이 가려고 하는 후보군 지역이 다 현역 의원이 있는 데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3명이 민주당의 대표 주자로 나섰을 때 어떤 서울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뭐 약간의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그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제 이현주 의원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의 어머니 무슨 근거예요? 아니 뭐 악명이 높다 근거가 있어야죠. 아니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에서 뭐 나쁜 일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어떤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또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본인을 그렇게 감사원에서 털었는데 본인은 정작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르다. 네, 시각이 다를 수 있죠. 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는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인지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또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추미애 전 장관과 전현희 전 의원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현주 의원하고.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너무 저격했었는데. 네. 그래서 예.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저하고 방송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는 이연주 전 의원이 입당하기 전부터 첫 번째 험지 혹은 격전지 아니면 불출마를 전제로 입당을 해야 된다. 왜? 네. 그동안에 어쨌든 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선행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것이 있고요. 예. 어쨌든 많이 그 선호도 적합도를 돌리고 있으니까 좋은 지역에 적절한 지역에 뭐 출마를 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수진 의원은 그 점점 이 강도가 세지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그 싸움의 강도가요. 거의 단톡방에 글을 올려가지고 아무도 답을 하지 않으니까 대답 안 하면 싸우겠다 뭐 이런 글도 올리고 거의 이제 공천관리위원 특히 앙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 엄청난 그 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좀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하면 예. 이만하면 이게 이제 막 가자는 거죠. 막 가자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지금 단체 카톡방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어요. 이선으로 물러나라. 그럼 예. 이재명 대표를 아마 직격한 거는 현역 의원 중에 제가 최초가 아닌가. 네. 앞으로요.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부물 터질 겁니다. 앞으로 네. 지금 이제 공짜 파동은 되게 생기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을지 아마 이게 총선까지 대표적 유지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당내에서 그 정도로 이게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폭발 직전이에요. 예. 본인은 이제 개항을 선거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잡음은 계속되는 상황이고 아까 저희가 얘기도 했듯이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돌면서 네. 이것도 지금 계속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문학진 전 의원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홍영표 의원도 네. 공개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네.
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도는 것은 좀 당에서 네. 아까도 물론 해명을 해야겠지만 네네네. 이 부분은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려진 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명과 친명이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예. 제가 아는 것만. 네. 그런데도 이제 다 다른 적합도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말이 없어요. 그런 거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론에서 어떤 기사화되고 싶어하는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는 부분에서 조명하는 부분도 있고 예. 163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나온 게 몇 개입니까? 지금 뭐 친명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몇 개예요? 예. 한 20개 됩니까? 넉넉 잡아서? 그러면은 이게 163개 중에 몇 프로예요? 뭐 20%? 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다시 말하지만 친명하고 친명은 이제 서로 막 찐명이라고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네. 다투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면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에서 오래 끌수록 좋지 않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뭐 잡음 얘기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잠잠한 게 지역구 재배치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를 안 했어요. 아직은.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배치하는 지역 중에 관심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서울 강남을에 박진전 장관과 이원모 전 비서관 두 분이 신청을 했다가 둘 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옮기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근데 박진전 장관 지역구를 두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뭐 서대문 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서대문이 옛날에 정두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예. 거기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원모 비서관은 이제 용인갑이나 용인 쪽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그 공천을 평가하면요, 진짜 그 지역에 1위 가장 경쟁이 뛰어난 후보들이 다 됐어요. 아주 이제 공천이 잘 됐어요. 예. 이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표현하면요, 국민의힘 공천은 기회는 평등하고 네.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아. 지금까지 기회가 아주 평등해. 누구나 기회가 있죠. 예. 그다음에 심사 과정이 공정합니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도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습니까? 예. 근데 신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현역 의원이랑 붙으면 다 밀릴 텐데 뭔가 신인들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엔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좀 있거든요. 아니 이기는 공천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신인이라고 이게 왜 다 밀립니까? 뭐 저는 출마 안 했지만 저 나가면 신인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기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 본인의 서른 능력 님 부족이지. 정도면 신인은 아닌 아니 거죠, 본인의 뭐. 능력 부족이지. 네. 신인이라고 이게 경쟁력이 안 되는데 선거 질 게 뻔한데 그러면 공천 좀 이깁니까? 어차피 민주당 후보한테 질 텐데 예. 저는 이게 이기는 공천이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잡음이 없긴 합니다. 보시면 좀 어떠세요? 후보도 좀 빨리 확정이 되고 있거든요. 좋게 얘기하면은요, 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영리하게 하고 있다. 좀 안 좋게 보면은 혁신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들 컷오프를 안 시키니까 분란은 상당히 적잖아요. 제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역들이 그 분란이 있으면 바로 취재가 들어갑니다. 그냥 원액끼리 싸우면 취재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의석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네. 싸울 일, 분란 일어날 일이 별로 없는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원모 그 비서관 본 적도 없는데 역시 정치는 맹장, 영장, 지장 다 필요 없고 운장이다. 왜? 아니 해운대 그 주진우 비서관하고 사실 비슷한 스펙이잖아요. 비슷한 예. 환경이고. 근데 이분은 어쩌다가 이원모 비서관은 이렇게 조명이 돼버리니까 팽 하고 어디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 비서관은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단수 공천을 받고. 예. 근데 아니 평생 공직에만 있었던 사람이고 젊고 참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뭐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뭐 강남 말고 딴 데로 가라고 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뭘 합니까? 당원을 모을 겁니까? 뭐 누구를 압니까? 그리고 선거 앞두고 후보들이 난립하기 때문에 홍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좋게 말하면 영리하고 안 좋게 말하면 혁신이 없다. 혁신이 그리고 없었다. 결국 결과를 봐야 된다. 이제 예. 결과를 봐야 된다. 그게 예. 주목해야 된다. 민주당은 일단 잡음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 국민의힘은 나중에 최종 평가에서 혁신이라는 좀 성적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에 이제 혁신이나 예. 현역 컷오프도요,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스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이다. 네.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도를 기준해서 그보다 높은 분은 의정 잘했잖아요. 그런 분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보다 아주 낮다. 이런 분에게 컷오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갈이라는 거는 수단이고 예. 목적은 이기는 거죠. 따라서 이제 물갈이를 인위적으로 뭐 몇 프로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아마 혁신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용심청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